네, 오늘 영장문 강의 10번째인데요. 오늘 주제는 너무 쉬운 단어는 피해보자로 정했습니다. 제가 항상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평소에 드리는 말씀과 모순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쉬운 단어는 전달력이 높은 그런 쉬운 단어가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자면 elementary한 거죠. elementary. 너무 기초적인, 너무 기본적인 단어를 남용하지 말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예를 좀 정해봤는데요. a lot of, 뭔가 많다고 할 때, 이 a lot of라는 표현이 셀 수 있는 많은 것, 그 다음에 또 셀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많다고 할 때, 그때 다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무조건 많다, 이렇게 얘기할 때 a lot of만 쓰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많은지, 더 드라마틱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런 단어를 좀 써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thing하고 things도 우리가 좀 게으를 때 잘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적당한 대안이 생각 안 나서 그냥 그런 것,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단어들도 되도록 피해보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표현들을 말할 때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말이 안 나와서 의사소통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기초적인 단어를 써서라도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뭔가 이메일을 쓰거나 좀 더 근사하게 말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되도록 피해야 될 이제 그런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give라든지 get, take, go 이런 기본 동사들을 적절히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런 기본 동사들을 잘 쓰는 능력이 영어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동사와 함께 활용이 되는 구동사들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인 단어,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액션 버브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단어들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서 이런 단어에만 의존을 한다면 뭐 영어 능력이 발전이 없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굿하고 bad를 쓰는 건데 물론 세상에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다 굿하고 bad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굿이랑 bad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면 좀 아이가 말하는 것 같은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히 다른 단어로 바꿔보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첫 번째 영어 문장이 학생분이 과제로 제출해 주신 문장이고요. 제가 그 문장을 수정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번역한 건 아니고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성공한 연예인 중에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인기가 엄청나다, 인기가 많다라고 할 때 a lot of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많고 엄청나고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many라든지 a lot of라든지 much라든지 뭐 very much라든지 이런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형용사 부사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normous도 뭐 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인기라고 하면은 enormous populari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enormous류의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뭐 굉장히 많죠. massive 이런 것도 있고 뭐 tremendous 이런 것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 써서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인데 그 외에도 뭐 overly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과도하게 어떠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excessive도 있고요. 지나치게 어떠하다, 많다 이런 얘기할 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그 우리가 보는 사전 중에 동의어 사전이라고 있잖아요. 동의어 사전. 영어로 말하면 이제 thesaurus라고 하는데 이런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어 사전 인터넷에 검색 가능하니까요. thesaurus를 찾으셔가지고 뭐 enormous 이렇게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런 단어들 중에 내가 쓸만한 것들을 좀 기억해 놨다가 의식적으로 a lot of라든지 many나 much를 피하고 써보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그런 일을 처리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일이라는 말을 그냥 thing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두 번째 너무 엘리멘터리한 단어로 피해볼 것 그런 단어로 thing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thing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떤 관용 표현의 일부인 경우 그래서 뭐 어떤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a thing of the past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하나의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관용 표현에 thing을 쓰는 것은 그다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기술 이런 걸 얘기할 때 the next big thing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관용 표현처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thing이 들어가는 게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대충 얼버무리기 위해서 쓰는 thing 혹은 things 이 둘은 좀 피해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어떤 일을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think 말고 그것을 업무를 나타내는 task 정도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특별한 고민 없이 그냥 thing에 의존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thing을 쓴 예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한 기본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 조건, 기본 전제 조건 이런 것을 basic thing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의미는 전달이 됩니다만 뭐뭐를 위한 기본 조건, 필수 조건, 필요 조건 그런 것을 말하는 necessary condition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말을 쓰는데 그 필요 조건을 가져다가 이 자리에 쓰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orking hard는 success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take라든지 get이라든지 give라든지 이런 기본 동사를 좀 남용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본 동사를 구동사로 잘 쓰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대충 쓰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을 살 때 브랜드명을 중시하는 것, 브랜드명에 굉장히 많은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여기 보면 pros and cons라는 표현을 잘 쓰셨는데 giving importance to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중요성을 말 그대로 준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어떤 것에 큰 가치를 둔다라고 할 때는 place value on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give라는 너무 기본적인 동사를 쓰지 않고 두다라는 뜻을 지닌 place를 써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이제 go라는 기본 동사를 쓴 경우인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지녔던 희망이 사라졌다. 네, 어떤 것이 사라졌다, 가버렸다라고 할 때 이렇게 gone을 쓸 수 있습니다. 완료형을 쓰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go가 너무 엘리멘터리한 단어라고 생각이 드니까 희망이 사라졌다, 희망이 쇠퇴했다 이런 의미로 hope가 fade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go라는 아주 쉬운 동사 써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는 fade라는 조금 더 느낌이 분명하게 오는 그런 단어를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인데 good이라든지 bad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지 말자는 거죠. 특히 이제 장단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할 때 그것을 그냥 good point, bad point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도 이제 good point라고 썼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우리는 스마트폰의 좋은 점을 follow, 따라야 한다, 추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장단점을 보통 good point, bad point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ros and cons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점과 손해라는 뜻으로 advantages하고 disadvantages를 쓸 수 있죠. disadvantages. 네, 이 외에도 사실 장단점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떤 결정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씀하고 싶으시면 good point, bad point 이렇게 하지 마시고 pros and cons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이런 표현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ood이나 bad라는 표현은 너무 많이 쓰면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팀에 다른 사람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를 잘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be good at 이런 표현을 쓰기가 쉬운데 사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만 어떤 능력, 무엇을 정말로 잘하냐, 뭐 달리기를 잘하냐,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냐 이런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 칭찬을 잘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 칭찬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한다 이 뜻이라기보다는 빈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be good at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잘하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잘하다가 항상 영어의 be good at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고요. 능력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빈도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의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표현을 써서 의미를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always로 바꿨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의미니까 always로 바꾸고 그 다음에 칭찬하다를 다른 사람한테 좋은 점을 얘기한다라는 의미로 talk good to others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의미는 통합니다만 칭찬하다에 딱 맞는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칭찬하다라는 뜻을 지닌 compliment를 써서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 항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who always compliment others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good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bad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쉬운 단어는 좀 피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국인들이 많이 남용하게 되는 그런 예를 4개 정했는데요. 많다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단어들, 좀 드라마틱한 단어들을 써보자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대안이 없어서 쓰는 thing이나 things를 피하자. 그리고 이런 기본 동사들은 구동사를 만들어서 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말할 때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하자. 그 점을 강조드렸고요.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라는 말, 그걸 그냥 굿하고 bad만 써서 표현을 하면 너무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4가지 사례들 기억하시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포인트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